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로 경선 룰을 바꿨습니다. 속전속결로 이렇게 룰 변경을 했는데요. 당권 주자들 연대와 견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금의 민심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 또는 전당대회 후보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일단 전체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가 좀 다릅니다.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36.9% 압도적 1위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현 의원 순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갔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26.5%로 1위, 그리고 2위가 안철수 의원이고요. 3위가 유승민 전 의원이 되고 4위가 김기현 의원이 됩니다. 자, 일단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현 의원, 김기현 의원, 뭐 이 정도가 한 빅4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은 하위권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 지금 국민들의 마음과 지지층 마음, 또 당원의 마음은 또 약간 다를 것 같거든요. 김대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 작성을 했기 때문에 1위가 유승민, 2위가 뭐 나경원 이런 순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을 거의 사실상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당원들로만 구성된 이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 그래프 자체의 순위는 일정 정도 이미 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좀 비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우선 여론조사라는 건 말이죠.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여론조사에서 누가 될 것이냐라고 물으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층에서 응답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비지지자로 나뉘게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는 저 여론조사의 데이터상 1위를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이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대체로 유승민을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거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대선 가도에 그럼 이 수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유승민 의원은 3점 몇 %로 거의 저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볼 때, 사실은 이 여론조사가 갖는 의미를 상당히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더군다나 지금 나온 수치만으로도 유승민 전 의원이 7대3의 기존 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7대3의 네. 룰을 반영하면 저 수치를만 놓고 봐도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1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될 그렇죠. 텐데, 자, 그렇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나를 제외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사실상 이런 룰을 만들면서 나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예.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단 제가 볼 때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14년 이상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물론 전신 정당도 있었습니다만, 이 보수 정당이 지켜왔던 당대표 선출의 룰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 그거는 룰을 바꾸는 거는 목적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목적은 무엇이냐?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보좌 혹은 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친윤 성격의 당대표, 그리고 그 당대표를 통해서 2024년에 있을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런 심산이 담겨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수치는 저는 용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좀 깨닫고 되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용산에서는 우선 이 정도로 현 정권에 대한 비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예.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도 당의 기반, 정치적 자산을 두지 않고는 어떤 정치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이번만큼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살펴본 여론조사에는 이름이 없지만 하마평에 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직 장관들인데,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권영세 장관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당대표 선거 나오지 않으면 뭐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과연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느냐, 당대표 경선에 일찍 차출이 되느냐, 아니면 차기 총선부터 차근차근 궤도를 밟느냐, 이제 이런 관측들인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권영세 뭐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측근이라고 할 수 네네. 있는 분들이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이렇게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된다는 거는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거는 또 다른 이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당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끌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예. 보기에 가장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어떻게든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각에 있는 사람들을 차출하지 않고서 풀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예. 이번에 100% 당원 투표,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친윤 인사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마지막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차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100% 당원 투표에 결선 투표제까지 했는데 친윤 인사가 당선 안 된다? 그거는 사실상 뭐라 그러죠? 이 대통령이 레임덕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당대표 자격에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상황까지 안 가고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재까지 뭐 국민 전체의 의견 뭐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보셨듯이요. 주목할 것은 역시 이제 윤핵관입니다. 장제원 의원, 뭐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인데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과 연대설이 있었죠. 김장 성을 따서 김장연대 얘기가 요즘 계속 떴습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최근에 이게 밀당 발언인가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기자가 맞선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이냐? 커피도 먹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단순 농을 친 걸 수도 있는데 글쎄 요즘 뭐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도 들렸습니다. 글쎄요. 안철수 의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본인은 출마 의사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윤심을 얻을 수 있을지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윤핵관 또는 친윤 세력들. 친윤 쪽에서 김기현 대표는 계륵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잘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아까 보셨지만 인지도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진짜 웬만큼 밀어줘서 어느 정도 좀 당선 가능권 안에 든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 이거 슬쩍 비춰도 쉽게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정말로 뭐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뭐 아까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하고 비교한다면 이분이 김기현 전 대표가 소위 그 컷오프 되지 말라는 법 또는 본선에 진출 못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거든요. 사실 당원들한테도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맞선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이 얘기는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저는 이건 던지는 거라고 봐요. 지지율 끌어올려라. 지지율이 어느 정도 끌어올라서 당선 가능성 높은다면 그때는 밀어줄 수 있다. 근데 지지율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아까 뭐 한동훈 장관이나 아니면 권영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아직도 저는 기회를 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 내에서 이런 시스템 하에서 지지율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지금까지는 인지도 조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지지율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 지지율의 변동이 없다면 저는 현재 후보군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차기의 여권 당대표 지지율의 변화가 결국은 여권 내에 새로운 인물이 도출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김기현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변화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핵관은 장제원 의원뿐만이 아니죠. 권성동 의원 역시 뭐 출마 선언은 하지는 않았지만 출마할 거란 관측이 다분하고 또 대통령의 마음은
역시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김대현 평론가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대위원장 또는 원내대표 하면서 초기 어떤 좀 삐끗하는 실정의 부분에 약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 아니겠어요? 자, 우선 정당의 당대표를 하려면 한 3가지 정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중성이 없는 정치인은 사실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력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경험 혹은 정치권과 비정치권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수준까지 올라줘야지만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 있어야지만 미래 기대치가 반영돼서 당권을 잡는데도 훨씬 수월해지는, 이런 것이 이제 여의도 정치판의 일종의 로직 중에 하나인데, 네네. 자,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이제 강원도가 배 있습니다. 예. 역대 이 지금 보수 정당 뭐 여야를 다 떠나서 강원도를 베이스로 해서 경선을 붙여서 당 대표가 된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의 이 당 대표 출마는 추대가 아닌 이상 당선은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제가 뭐 감히 예측을 해보고요. 네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상하 관계 구조로 너무 귀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평가도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염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네.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시절에 일단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예. 용산에서조차도 사실 권 의원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권성동 의원이 그러면 윤핵관이 맞죠? 그런데 그럼 권성동 의원이 임기 초반,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 정말 실세라고 했던 그 윤핵관인가? 여기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의 어떤 스탠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윤핵관에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좀 떨어진 상태의 윤핵관 정도로 분류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윤핵관이 나서고 또 밀어주면 과연 차기 당대표가 되는 거냐, 떼어놓은 당상이냐, 이거에도 약간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건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죠. 계속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했던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는데 1,000원 당비로 젊은 당원들을 늘려놨습니다. 수도권 당원이 핵심 변수, 젊은 당원들이 핵심 변수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될지 또 어떤 힘을 당권 경쟁에서 발휘할지 주목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30만 당원에서 100만 당원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사실은 당원 숫자에 대해서 공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일반 뭐 1,000원 당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제 권리당원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도 좀 의문이고,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사실 당원들이 급증한 거는 맞지만 이준석을 지지하기 위해서 당원들이 입당 러쉬를 한 거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내 한 표, 나의 어떤 지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해서 예. 입당을 한 세력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원씩 매달 내고 있는 이 당원들의 숫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이 다수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동의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예.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당대표의 얼굴이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구조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인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네. 특히나 정권을 창출한 뒤에 대통령의 입김은 보수 정당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그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체질이기도 하고 정당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정권 1년 차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입김만큼 강력한 힘을 갖는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은 지난번 징계 과정에서 일부 탈당 러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준석 지지파 같은 이런 당원들은 대부분 다 당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당의 국민의힘의 구조는 친윤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깨지거나 혹은 반윤 혹은 비윤 정도의 균형을 맞추는 그 타이밍은
정권의 중반기를 넘어서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뭐 유승민, 이준석 뭐 이런 비윤 혹은 반윤 세력들의 준동이 성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 룰 개정, 뭐 당원 투표 100%만큼이나 최종 결과의 중요한 변수가 바로 결선 투표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내가 1위를 하면 2위 후보에게 나머지 3위 이하표를 다 모아서 뒤집어 보려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친윤계 간의 소위 교통정리 이렇게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어렵다면 일단 무한 경쟁을 시키고 떨어진 2등 밑으로는 다시 1등 유승민을 뒤집자 2차 투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유승민 의원의 전 의원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은 좀 스스로 좀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가요.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 1위를 여론조사 하셨기 1위니까 때문에 계속, 예. 일반 여론조사가 만약에 반영 비율이 높다면 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30%밖에 안 됐잖아요. 전에도.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100% 당원 예. 투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선 투표 나가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100% 당원 투표면 1등 못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결선 투표제는요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올 경우를 상정해서 만든 거다.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 했을 때 지금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을 윤핵관들은 그 전부터 견제를 했었어요. 네. 장관으로 차출해서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할 거. 예. 그 다음에 비상근 명예직 몇 개 줘가지고 어떻게든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작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인위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밀어내야 되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친윤 윤핵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인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그죠? 보니까 지금 이런 그 복잡한 룰 변경,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도입이 급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봅니다. 그렇군요. 김재현 평론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군요.